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3명이 숨졌고 가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저는 사건이 발생한 가게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분석하고 있는데 신문지와 블라인드로 가게 안을 볼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57분쯤입니다. 관악구 조원동에서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칼부림 사건으로 3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2명, 또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복부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중 피해자 3명이 결국 숨졌고 가해 남성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첫 출동 당시 쓰러져 있었는데 경찰은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게 인테리어를 둘러싼 지인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큰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문이 닫혀 있어 영업을 하는 줄도 몰랐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치료 경과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졌는데요. 가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우선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오전 10시 57분경에 경찰에 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관악구 조원동인데요. 최초에는 우리가 신림동으로 알려졌었는데 행정구역상 지금 조원동으로 정정을 했고요. 그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A씨가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칼로 찔렀다라는 그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이제 바로 출동한 사건인데요. 경찰이 현장에 가봤더니 이제 그 복부에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남성이 있었고요. 근데 아마 지금 현재 나온 그런 내용으로는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1명, 그리고 여성 1명이 이제 칼에 맞았고 결국은 이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명 다 지금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범인은 40대 남성도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지금 그 범인 피해자인 40대 남성은 피자 가게 사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그 경찰에서 알려진 바로는 아마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어떤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사실 오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의자로 파악된 남성, 가해 남성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공격한 뒤에 자해를 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행동은 좀 어떤 행동이라고 좀 봐야 할까요? 강력 범죄, 특히 이제 살인 사건의 이제 범인들이 하는 이제 그 선택지가 2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하나는 이제 자수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제 도주를 보통 많이 선택합니다. 이건 이제 자신의 범행을 이제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또는 이 범죄의 어떤 결과값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여기서 이제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살해 후 자살 이런 것들 과거에는 동방살인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범죄인데 이런 범죄들의 특징은 어떤 예를 들어 생활고를 비난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가족을 살해하고 나도 자살하겠다 이런 심정인데 이것이 결국은 정당한 사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살인했다는 정당한 사유 이런 얘기를 하듯이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이제 범인 피해자 같은 경우도 그 현장에서 자수를 하거나 도주를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결국은 이제 자신도 자해 또는 이제 자살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봤을 때는 내 행동은 정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범행을 했던 것은 나의 어떤 분노나 원한 때문에 결국 이 범행이 이어졌던 것이고 이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찰은 이 가해자가 이제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퇴원이 가능할 때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절차로 수사와 조사가 이어지는 것일까요? 일단은 그 지금 범인 피의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마 경찰에서 현장 CCTV를 지금 확보할 것이고요. 또 주변에 이제 가게 점주들에게 벌써 이제 진술들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술들을 종합하고 또 CCTV 내용도 종합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그 피의자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의자가 좀 회복이 되면 피의자에게 진술을 이제 받아서 사건 원인과 범행 동기를 이제 조사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이 이제 뭐 계획 범죄냐 또는 우발 범죄냐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계획 범죄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였냐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이제 향후에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묻지마 흉기 난동 같은 사건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와 이제 갈등을 겪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조사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기사가 나온 상태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가운데서는 실제로 이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도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뭐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밝힌 거는 아닌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찌 보면 이 가맹점주에게 그런 요구하는 과도한 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촉발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초에 그 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기사 보시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뭐 이상동기 범죄 또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가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경찰 내부자에게 나온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나온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아마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본사에서 몇 년마다 그 인테리어를 지금 바꿔라, 새로 하라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요구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치킨 가게, 치킨집이었는데 근데 이제 가맹업체 운영자가 거기에 이제 수익을 납부해야 되는 이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그 대목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있던 3명이 최초에는 인테리어 업자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뭐 구체적인 그 경찰의 내부 발언에 의하면 그중 한 명은 이 프랜차이즈 업체 이사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계속적인 그런 프랜차이즈와 인테리어를 바꾸라는 또 이 비용을 부담하라는 그런 부담감에 이제 그 가맹점주와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가 이제 갈등이 있었고 아마 현장에서 오늘 오전에 지금 그 가맹점 본사에서 방문했던 이유는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봉합하고자 오전에 이제 방문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가게 안에서 이제 뭐 어떤 언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트리거가 결국은 오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피자 가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의도에 따라서 형량도 추후에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인 범죄였느냐 아니면은 우발적인 범죄였느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이상 동기 말 그대로 묻지마 살인 범죄였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네,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 5가지의 살인 동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는 살인 사건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형량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작되는 예를 들어 뭐 가정부에 의해서 정당방위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는데 그 외의 살인들은 이제 보통은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게 거의 당연시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살인 같은 경우 이제 뭐 보통 동기 살인 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과거 사례들 보면 최근에 있었던 신림역에서 있었던 이상 동기 살인 사건에서 3명이 사망했었고요. 그다음에 서현역에서 사건도 2명이 사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가 됐는데 이상 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이유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려는 이유가 크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이제 이제 피해자들이 특정돼 있었다. 일정 부분 갈등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또 실제로 만났을 때 언쟁이 발생했고 거기서 이제 살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판단될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3명 이상 살인을 했을 경우는 보통 2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예. 그래서 이번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3명, 그러니까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제압을 당했는데 결국은 피해가 굉장히 큰 것을 보면 신속하고 치명적으로 제압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3명이나 그 제압을 하는 순간에서 결국은 분명히 어떤 저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남성 2명도 포함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이런 범행 동기가 이런 그 어떤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갈등에 의한 살인도 보통은 징역 25년에 처하는 경우 또 무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아마도 좀 형량은 상당히 지금 뭐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흉기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범죄가 상당히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동기는 각각 다르지만 네. 이렇게 이 흉기를 통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건, 특히 살인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좀 이유,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교수님께서는 이유를 뭐라고 좀 진단하십니까? 뭐 일단 뭐 사회의 어떤 불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결국은 어떤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갈등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 계속적으로 어떤 갑과 을의 관계, 이건 추정입니다. 저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떤 그 분노가 쌓였던 것을 이제 해소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범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어떤 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런 그 모방 범죄들로 벌써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이런 이어졌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또 협박글들을 올리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중협박죄가 올해 3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뭐 협박 예고글을 올리신다든지 또는 또 뭐 이제 칼을 소지하는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만약에 검거가 되면 현장에서 검거가 되면 이것도 처벌이 되는 그 조항이 생겼어요. 흉기를 소지하는 흉기 소지죄가 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흉기 소지도 안 되고 협박 그 모방글도 올리시면 안 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대화로 하면 다 충분히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를 느끼거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인의 어떤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와 좀 대화를 하시고 만약에 좀 분노가 쌓이는 원한이 갑자기 분노가 뭐 상승하는 그런 상태면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가서 화를 좀 참고 와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숨졌고 가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저는 사건이 발생한 가게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분석하는 중인데 블라인드와 신문지로 가게 안을 볼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57분쯤입니다. 관악구 조원동에서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칼부림 사건으로 3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2명, 또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복부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중 피해자 3명이 결국 숨졌고 가해 남성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첫 출동 당시 쓰러져 있었는데 경찰은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게 인테리어를 둘러싼 지인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큰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문이 닫혀 있어 영업을 하는 줄도 몰랐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치료 경과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